1453년 10월 한양의 밤하늘이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계유정난 조선 왕실을 뒤흔든 참혹한 쿠데타가 벌어진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왕족의 피를 손에 묻힌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명회, 조선 최고의 권모술수가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세조를 왕으로 만들었고 예종과 성종까지 세 왕을 섬겼습니다. 70년 인생 동안 그는 조선 최고의 권력자로 군림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한 가지 진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그가 왜 홀로 눈물을 흘렸는지를요. 그가 죽기 직전 남긴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는지를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415년 태종 15년 한양의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청주 한씨 집안의 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한명회, 자는 자준으로 지어졌습니다. 아버지 한기는 승문원 교리를 지낸 문신이었습니다. 비록 벼슬은 높지 않았으나 학문에는 뛰어난 선비였습니다. 그러나 집안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한양 성저심리, 낮은 기와집에서 명회는 자라났습니다. 겨울이면 창호지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밤늦도록 바느질을 하며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명회가 겨우 6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버지 한기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안의 기둥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어머니는 홀로 어린 명회를 품에 안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조선은 가문과 배경이 큰 영향력을 미치던 시대였습니다. 아버지 없는 집안의 자식은 출세의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명회의 눈빛만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명회는 어려서부터 총명했으나 집안이 가난했다고요. 명회는 밤마다 아버지가 남긴 책을 읽으며 꿈을 키웠습니다. 촛불 하나의 의지에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가난해도 학문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글 속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발견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명회는 20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무능가문의 덕으로 낮은 관직에 나갔으나 과거를 통한 중앙정계 진출은 늦어져 오랜 시간 변방의 말직을 전전했습니다. 배경 없는 선비가 급제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집안에는 먹을 것조차 변변치 않은 날이 많았습니다. 어머니의 주름살은 날로 깊어져만 갔습니다. 명회는 밤마다 한양 성곽 위에서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대로 가난 속에 묻혀 일생을 마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뒤엎을 기회를 붙잡을 것인가? 그의 가슴 속에는 불꽃 같은 야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한양의 정치 상황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1450년 세종대왕이 승하하시고 문종이 즉위했습니다. 그러나 문종은 병약하여 정사를 돌보기 어려웠습니다. 궁궐 안팎에는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좌의정 김종서와 수양대군 사이에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양 거리에는 불안한 소문들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늦봄 명회는 시전거리에서 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인재를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명회의 가슴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평생 기다리던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가난한 선비에게 권력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1451년 봄날 명회는 수양대군의 저택 정문 앞에 섰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으로 그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양대군은 세종의 둘째 아들로서 야망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무예와 학문을 겸비한 그는 당대 최고의 왕자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왕이 될 수 없다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형 문종이 이미 왕위에 올랐고 세자 홍의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회는 수양대군의 넓은 서재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대군이 책을 읽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명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가문의 덕으로 겨우 말직에 올랐으나 조정의 큰 뜻을 펼치기엔 그 길이 너무나 험난했다고 들었소. 명회는 깊이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옵니다, 대감. 수양대군의 날카로운 눈빛이 명회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가문도 배경도 없는 자가 내게 무엇을 바라고 찾아왔소? 명회는 잠시 침묵하다가 비로소 입을 열어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이 세상을 바꾸고 싶사옵니다. 수양대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천천히 번져나갔다고 전해집니다.
그날 이후로 명회는 수양대군의 측근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452년 조선의 정치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갑자기 병으로 승하하신 것입니다. 어린 단종이 겨우 1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린 왕을 보필하는 중책은 좌의정 김종서가 맡게 되었습니다. 김종서는 조선 최고의 명장이자 실력 있는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수양대군을 철저히 견제하며 조정의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한양 궁궐 안팎에는 불안한 긴장감이 점점 더 감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수양대군이 급히 명회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는 어두운 서재에서 대군이 말했습니다. 김종서가 나를 제거하려 한다는 소문이 궁궐에 돌고 있어. 명회의 등골에 차가운 기운이 천천히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감께서는 어찌하실 작정이옵니까? 수양대군이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먼저 치지 않으면 결국 내가 죽을 수밖에 없소. 바로 그 순간 명회는 모든 상황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피를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만 끝이 나는 거대한 파국이었습니다. 명회는 그날 밤 내내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자신의 간절한 꿈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피를 손에 묻혀야 한다면 양심과 야망 사이에서 명회는 밤새도록 깊이 갈등했습니다. 며칠 후 수양대군이 다시 한번 명회를 자신의 처소로 불렀습니다. 그대는 나와 함께 갈 것이오? 아니면 지금 떠날 것이오? 명회는 긴 침묵 끝에 천천히 무릎을 꿇고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대감을 끝까지 따르겠사옵니다. 바로 그날 한명회는 돌이킬 수 없는 피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1453년 가을, 계유정난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453년 여름, 한양의 정치 상황은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좌의정 김종서는 조정의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단종을 보필한다는 명목으로 조정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김종서의 견제로 인해 궁궐 출입조차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한양 거리에는 불안한 소문들이 끊임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양대군이 비밀리에 명회를 비롯한 측근들을 불렀습니다. 서재에는 권람, 홍윤성, 한명회 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김종서가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거사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명회의 가슴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권람이 조심스럽게 수양대군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대감께서는 어찌하시려 하옵니까? 수양대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먼저 치는 수밖에 없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소. 그 순간 명회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권력을 향한 거대한 도박이었습니다. 명회는 밤마다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갈등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자신의 꿈이 이렇게 피로 물들 줄이야. 그러나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린 것이 아닌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너버린 것은 아닌가. 9월 수양대군은 본격적으로 거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회와 권람은 군사를 모으고 무기를 비밀리에 준비했습니다. 조정의 핵심 인물들을 하나씩 제거할 계획을 세밀하게 짰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좌의정 김종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우의정 정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좌찬성 이양과 병조판서 조국관이었습니다. 모두 단종을 보필하는 충신들이었습니다. 명회는 밤마다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충신을 죽이고 어린 왕을 위협하는 역적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세상을 여는 개혁자가 되는 것인가? 양심은 그를 붙잡았지만 야망은 그를 앞으로 밀어붙였습니다. 10월 10일 새벽 마침내 거사일이 정해졌습니다. 수양대군이 명회를 불러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대는 정말 나와 함께 갈 것이오? 명회는 무릎을 꿇고 굳게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대감과 생사를 함께 하겠사옵니다. 그날 밤 명회는 칼을 손에 쥐고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피의 강을 건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새벽 한양의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수양대군과 명회는 무장한 군사들을 이끌고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종서는 70이 넘은 노신이었으나 여전히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습격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섰습니다. 수양대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역적의 죄를 지었소. 김종서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감이야말로 역적이 아니시오? 그 순간 수양대군의 종이었던 임어울운의 철퇴가 김종서를 내리쳤습니다. 조선 최고의 충신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명회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우의정 정분의 집에서도 비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좌찬성 이양과 병조판서 조국관도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조선의 충신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궁궐에서는 어린 단종이 두려움에 떨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명회는 피로 물든 칼을 들고 거리를 걸어 돌아왔다고 전해집니다. 한양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고 백성들은 숨을 죽인 채 이 비극적인 권력의 이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저자가 바로 충신을 죽인 역적이다. 저런 자가 어찌 사람이란 말인가. 백성들은 숨을 죽인 채 이 비극적인 권력의 이동을 지켜보았습니다. 훗날의 역사는 이날의 한명회를 충신을 죽인 자로 기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회는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명회는 그날 밤 홀로 방에 앉아 칼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묻은 피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더 큰 비극이 한양을 뒤덮었습니다. 김종서의 어린 손자까지 모두 처형당했습니다. 정분의 가족들도 유배를 떠나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충신의 가문이 하루아침에 역적의 가문이 되어버렸습니다. 명회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김종서의 핏빛 눈빛이 끊임없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대는 역적이요, 천하의 역적이요. 명회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권력을 얻었으나 양심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양 거리를 걸을 때마다 백성들의 저주를 들어야 했습니다. 역적의 앞잡이, 충신을 죽인 간신. 명회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 길을 선택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었던가? 아니면 단순히 권력에 대한 욕망이었던가? 어느 날 밤 명회는 한강 다리 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아래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뛰어내리면 모든 것이 끝날까? 그러나 그는 결국 뛰어내리지 못하고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입니다. 계유정난 이후 명회는 밤마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6살 명회가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그를 품에 안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명회야, 우리는 이제 홀로 살아가야 한단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밤낮으로 바느질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명회는 낡은 책을 읽으며 언젠가는 출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명회는 과거 시험에 처음 응시했습니다. 그러나 배경 없는 선비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낙방했습니다. 20살, 25살, 30살이 되도록 과거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에는 먹을 것이 떨어져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바늘질로 인해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명회는 밤마다 하늘을 보며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대로 가난 속에서 죽을 수는 없다. 그때 수양대군을 만나게 된 것은 그에게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가난한 선비에게 권력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명회는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가 이토록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명회는 계유정난 직후 어머니를 찾아뵙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피 묻은 손으로 어떻게 어머니를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밤 어머니가 명회의 방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명회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시기만 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인이 잘못했사옵니다. 명회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택한 길이니 끝까지 가거라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방을 나가셨습니다. 명회는 그날 밤 홀로 앉아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단순한 권력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던 것뿐이었다는 것을요. 그러나 그 길은 너무나 많은 피를 요구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명예였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명예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궁궐로 향했습니다. 선택한 길의 끝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1455년 수양대군이 마침내 왕위에 올라 세조가 되었습니다. 단종은 상황으로 밀려나 궁궐 한편에 유폐되어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세조의 최측근으로서 조정의 실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가난한 선비가 아닌 조선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세조는 명회를 불러 공을 치하하며 높은 벼슬을 내렸습니다. 경이 아니었다면 과인이 어찌 이 자리에 올랐겠소. 명회는 무릎을 꿇고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전하의 은혜에 감사하옵니다. 그러나 한양 백성들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명회는 권력을 얻었지만 진정한 존경은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조선 전역을 뒤흔드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1456년 6월 성산문을 비롯한 신하들이 단종 복위를 도모했습니다. 훗날 사육신이라 칭송받게 되는 이들의 단종 복위 거사였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세종시대부터 이름난 젊은 충신들이었습니다. 세조는 크게 분노하며 명회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역모를 꾸민 자들을 모두 잡아들여라. 명회는 다시 한번 칼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는 사육신들의 국문 현장에 함께하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성산문이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명회를 바라보았다고 전해집니다. 역사는 그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오. 성산문이 남긴 절의의 정신은 훗날 한명회의 삶을 끊임없이 따라다녔습니다. 명회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산문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는 권력을 얻었으나 역사는 그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오. 그 순간 명회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얻은 권력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충신을 죽이고 얻은 자리는 결코 명예롭지 않다는 것을요. 사육신들은 끝까지 절개를 지키며 장렬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단종마저 결국 영월로 유배되어 사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명회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섰으나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양 거리에서는 명회를 향한 저주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저자가 바로 충신을 죽이고 어린 임금을 죽인 역적이다. 명회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김종서의 눈빛, 성산문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역사는 그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이런 권력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 그는 역사의 죄인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한명회는 세조, 예종, 성종 이렇게 세 왕을 섬겼습니다.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권력을 유지한 인물이었습니다. 좌의정과 우의정을 거쳐서 결국 영의정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한양 백성들의 눈빛은 언제나 차갑기만 했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흘러 명회는 70이 넘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1487년 성종 18년에 명회는 벼슬에서 물러나려 했습니다. 성종이 급히 그를 불러들여 간곡하게 만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의 지혜가 아직 이 나라에 필요하오. 명회는 깊이 무릎을 꿇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소신은 이미 늙었사옵니다. 그해 가을, 명회는 병석에 누워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고 안 계셨습니다. 명회는 홀로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깊이 잠겼습니다. 자신의 일생이 마치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과거에 낙방하던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을 만나 권력의 길로 들어선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계유정난의 피비린내가 진동하던 그날 밤도 생생했습니다. 김종서의 핏빛 눈빛과 성산문의 마지막 말이 들려왔습니다. 역사는 그대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명회는 천천히 눈물을 흘리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평생 과연 무엇을 얻은 것인가? 권력을 얻었으나 백성들의 존경은 받지 못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렸으나 마음의 평안은 전혀 없었습니다. 명회는 곁에 있던 아들을 조용히 불러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죽거든 검소하게 장례를 치르거라. 아들이 슬픔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바마마, 그리하겠나이다. 명회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거라라는 마지막 가르침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그해 10월 한명회는 73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그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명회가 조란이 나라에서 3일간 조회를 정지했다. 그러나 한양 백성들은 그의 죽음을 전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역적이 드디어 죽었구나. 충신을 죽인 자의 말로가 저러하니. 명회는 권력을 얻었으나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평생 원했던 것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너무나도 많은 피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훗날 살인파 학자들은 한명회를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간신의 으뜸이라는 평가가 역사 기록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명회 자신은 죽는 그 순간 깨달았을 것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도 진정한 행복은 없었다는 것을요. 그가 마지막으로 흘린 눈물에는 모든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명회가 세상을 떠난 후 조선은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의 죽음 이후 살인파 학자들이 조정의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은 한명회를 조선 역사상 최악의 간신으로 평가했습니다. 권력을 위해 충신을 죽이고 어린 임금을 배신한 자라고요. 조선왕조실록 곳곳에는 한명회를 비판하는 기록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오늘날 새로운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명회는 단순한 간신이 아니라 복잡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선비 출신으로 권력의 정점까지 올랐습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을 도왔지만 조선의 안정에도 기여했습니다. 예종과 성종시대의 문물제도를 정비하는 데 힘썼습니다. 특히 성종시대 경국대전 편찬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공적도 계유정난의 피를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한명회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권력은 인간을 변화시키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그의 꿈은 너무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충신을 죽이고 얻은 권력은 진정한 존경을 가져다주지 못했습니다. 한명회는 평생 권력을 누렸지만 백성들의 사랑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는 순간 깨달았던 것처럼 권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명예와 양심이 함께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명회의 삶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도 양심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둘째, 권력은 영원하지 않지만 역사의 평가는 영원합니다. 한명회는 권력자로 살았지만 죄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셋째, 진정한 성공은 물질적 부가 아니라 내면의 평안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마음의 평안은 얻지 못했습니다. 계유정난으로부터 57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명회라는 이름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진리를 추구한 인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그를 권력의 눈먼 간신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선택이 역사를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평생의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한명회의 삶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과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되새겨 보십시오. 한명회는 권력을 얻었지만 진정한 행복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눈물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이 이야기는 역사 기록과 전해지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일부 내용은 극적 구성을 위해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